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처의 주요 정책과 예산 소식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MPB 브리핑 온라인 대변인 이국희입니다.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핵심만 짚어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경제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대외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중동 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수급 불안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기름값 등 일상에서 체감되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도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과 산업을 함께 지키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오늘 MPB 브리핑에서는 총 26조 2천억 원 규모로 마련된 이번 추경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평상의 실무를 맡은 기획예산처 예산실 신민준 사무관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예산실 신민준 사무관입니다. 사무관님,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배경과 중점 방향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여건 변화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과중되어 소상공인 체감 경기, 청년 고용 부진 등 양극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운, 물류 비용 상승에 따라 수출 기업이 직접 타격을 받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생과 피해 기업, 산업의 어려움 경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여 국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여 적극 재정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속가능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주유소 가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름값이 가파르게 올라 걱정이 컸던 상황인데요. 이번 추경에 시민들의 유류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포함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중 첫 번째 대책,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전국민 유류비 및 교통비를 경감하기 위해 석유 최고 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보강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교통비를 경감합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의 경우에는 휘발유, 경유, 등유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폭넓게 지원하고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원도 추진합니다. K패스의 경우에는 자율적 차량 오부제 시행과 더불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최대 3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패키지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패키지는 바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식은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 차상위 가구에 대해 1차적으로 우선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 하위 70%에 대하여 2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층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패키지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패키지는 바로 에너지 복지입니다. 주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인데요. 저소득 기후 민감 계층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유 및 LPG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를 5만원 추가 지원하여 2025년 12월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된 평균 약 15만원 인상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25년 대비 총 20만원 상향된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농업인 분들을 위해서는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으로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비료, 사료 구매 지원도 강화하여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 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 가격을 초과한 인상분 일부를 지급합니다.
위기 때 가장 어려운 분들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이분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예산이 어떻게 보강되었나요? 이번 추경에서는 민생안정에 총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의 일상회복,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등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개소까지 확대하고 위기가구 등에게 긴급복지를 강화하며 돌봄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를 지원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지원해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분들을 위한 지원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나요? 자영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희망 리턴 패키지를 확대하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 업계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1만 명 확대하고 체불임금 청산 대출 지원으로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전자금도 확대하여 민생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분들이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따뜻한 지원책이 마련된 것 같아 안심입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이나 일자리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합니다. 총 1만 5천 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 자금을 즉시 지원하고 단계별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창업 루키 300명에게는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 열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4개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과학 중심 창업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승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어려운 업계 여건에 도움이 되는 여러 할인 혜택도 국민들이 가장 반길 소식 같습니다. 관련 분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예산을 투입해 계란, 고등어 등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국비 20%와 자체 행사 30%를 더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 관광업계 여건을 감안한 파격적인 혜택도 이어집니다. 영화 관람 시 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할인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0만 장 배포하고 공연 관람 시 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할인권을 50만 장 배포합니다. 또한 숙박시설 이용 시 2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할인권을 30만 장 추가 배포하고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가비 지원 사업 규모도 7만 명 추가 확대합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원자재 수급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산업 현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비상대책들이 마련되었을까요? 네, 이번 추경에서는 2조 6천억 원 규모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집중 지원합니다. 우선 물류해고 해소를 위해 수출 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고 수출 정책 금융을 7조 1천억 원 공급하여 물류와 자금 회로를 동시에 완화할 계획입니다. 피해 산업의 지원도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저금리 정책 자금을 약 3천억 원 공급하고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 컨설팅과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응은 어떤 게 포함되어 있나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 설비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햇빛 소득망을 대규모 확산을 위해 직접 대출과 2차 보전을 병행하여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 화물차를 추가로 보급하고 화석연료 절감을 위해 일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의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 외에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영세한 업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해 모태펀드 500억 원을 신규 출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도 확대합니다. 또한 독립영화부터 중예산, 첨단 제작 영화까지 영화산업에 대해서 촘촘히 지원하고 예술인 생활안전자금 등 기초예술에 대한 창작 활동도 뒷받침합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예산들이 주로 포함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산업 현장은 AI 대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요. AI가 산업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어 산업 구조 전환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 실증과 스마트 공장 AS 선도 등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보강 대책도 포함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 재원을 9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충하여 지방재정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피부에 와닿는 많은 대책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언제쯤 체감할 수 있을까요? 위기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예산이 조속히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및 산업 피해 지원을 위한 2026년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PB 브리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